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잠깐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아주 먼 길을 달려온 느낌이 드네요. 오늘따라.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비행기로 와야 되는 거리를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방송 인터뷰 모시기 전에 마이크 위치라든가 각도 이런 거 항상 신경 쓰는데 이 박사님만 들어오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맞춰드리느라고 조금 방송 상태가 마이크가 미리미리 켜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만 드리고 답변만 받을게요. 네. 네. 밥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에 따라서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박사님 식사를 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천천히 하시는 편이세요?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승질대로 한다 그러면은 빨리 드실 수도 있는 마실 수도 있어요. 마실 수 급하면 마시고 다른 스케줄 가고. 네. 그게 성격과 관련이 있다. 좀 조급할 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급해도 어떤 성격은 그냥 천천히 드시는데 네. 빨리 먹는 사람은 성격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계획대로 뭔가 착착착 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밥 시간이 줄어들었으면은 그때 좀 끝내려고 좀 서둘러서 이야. 먹을 것 같아요. 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딱 저희 별에서 오신 분들이고 네. 저희가 그렇죠. 뭐 분석이 맞다니까요. 뭐라고? 빨리 먹는 사람들은 마감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며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일을 끝내는 편이다. 라는 분석이에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네. 그건 근데 아니야. 그래도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거 별로 안 가져가고. 네. 딱 들어맞았나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좀 심리학 외의 것을 좀 가져와서 심리학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워낙 조예가 깊으시니까 조회 두 분 없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굉장히 익숙한 어떤 사물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도 많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보는 세상이지만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이런 게 있었어 또는 이랬어라는 신선함이 있죠. 네, 정확한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온 또 우리 일상의 모습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낯설게 하기 기법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한테 좀 친숙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또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사실 변기? 네, 맞습니다. 마르셀 듀샹인가? 맞나? 네, 마르셀 듀샹인데요. 파운틴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 일반 화장실 변기 뭐 이렇게 네. 예술품이라고 갖다 놨던 거. 예, 거기다 이제 서명을 해서 출품을 해서 그게 정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낯설게 하기 기법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뭐 당연히 이제 익숙한 그 우리 집에도 있는데. 네, 변기를 예술 작품으로 이제 낯설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승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게- 좋게 풀이해서 그럴 수 있지. 그냥 딱 보면 그런 뭐 설치 미술이나 가령 네. 그런 걸 보면 저건 괴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언급하신 그 듀샹의 그 파운틴 샘이라고 하는 변기가 네. 그게 변기 주제에 그게 한 200만 불 정도에 팔렸었나? 190 얼마에 팔렸던 거로 기억을 해요. 예술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우리 집에도 몇 개나 있는데 그걸 거기서는 무슨 100 몇십만 불에 팔려 그게. 네. 그래서 그 낯설게 하기 기법에 얘가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 문학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 혹시 기억하세요? 아유, 그러네요. 조효섭 작가의. 네, 그거는 저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과서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인데 그게 6살 꼬마 오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게 오키가 화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의 연애와 사랑 얘기를 풀어가는데 두 분이 썸 타는 걸 이제 그렇죠. 썸 타는 거, 네, 정확하신 얘기 같아요. 썸 타는 거를 좀 이제 6살 꼬마 아이가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좀 낯설게 바라보면서 좀 그렇죠. 독특함을 줬다는 점에서 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딸아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정상적인 소설 시점에서 그거를 봤으면 그 하숙집에 들어온 하숙 치러 온 사람한테 하숙집 아줌마가 괜히 그 언감생심 이상한 마음 갖는 그 참 묘한 소설이 될 뻔했죠. 네,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 줄타기가 그러니까. 있었을 얘기였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순수한 6살 아이의 시각으로 풀어내어서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좀 대표적인 예 같은데 낯설게 하기에 네, 대표적인 예 같은데 다른 예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술 작품 중에서는 그런 거 많죠. 네. 그런 거 뭐 소위 추상주의라는 것도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들을 갖다가 지들 인식대로 그냥 그러고 진짜 낯설게 그려놓고 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뭐 그런 장르니까. 네, 요즘에 미술관 가면은 이런 것도 예술이구나 그러니까, 하게끔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던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심리학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사실 마음을 돌보는 일도 저는 가끔 이게 하나의 문학이자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마음의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 물론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어떤 치유의 경험을 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럼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걸 준비를 하면서 이 낯설게 하기를 딱 봤을 때 좀 몇 가지 생각나는 이제 상담 치료 기법이나 좀 이제 마음을 돌보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 네. 접근이 안 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접점이 네.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될까요? 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족 상담을 할 때요. 이제 가족 치료에도 가족 상담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가족 조각하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조각하기? 네. 어떤 걸지 궁금하시죠? 어떤 거냐면 이제 가족한테 그 가정 안에서 힘들었던 사건이나 혹은 가족의 일상을 인형도 되고 아니면 가족의 실제 구성원들을 이렇게 연극 장면처럼 배치를 해서 이제 이게 우리 가족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에게 보여주는 그런 당사자를 포함해서 좀 만들어보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게 이 가족 조각하기를 그러니까 이 가족을 이제 어떤 연극 장면으로 배치하는 요거를 그 가족 안에서 가장 말이 없거나 네. 평소에 좀 발언권이 없었던 사람한테 가족 조각을 해봐라라고 시키면 다른 이제 좀 평소에 목소리가 크거나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가족 구성원이 보았던 시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좀 가족 갈등을 심화를 하는지 혹은 뭐 누가 조금 소외되어 있는지 그 어떤 연극 장면 같은 그런 배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구나 하고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네. 가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도 아빠일 것 같고 가장 소외당해 있는 대상도 아빠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네. 집안에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그 말과 혹은 반응에 따라서 그 사건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보통 똑같이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약자가 봤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재구성을 해본다는 거죠? 네. 훨씬 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역사관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네, 그렇죠. 역사관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뭐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가족 상담 안에서도 좀 가족의 역동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문제가 좀 어디서 발생하고 대화가 어디서 단절되는지 등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평소에 말이 없었던 사람의 네. 목소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구성을 해봤을 때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반응이 되게 많은 가족들에게 약간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얘는 평소에 말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관심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것도 많고요. 볼 거 다 봤네. 뭐 예를 이거구나. 들면 이제 청소년 자녀가 정말 네.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 뭐 가족 관계 이런 거 정말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한번 가족 조각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평소에 관찰한 어떤 세세한 어떤 대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말은 안 하지만 맨날 방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예를 들면은 좀 우리 대화에 조금은 좀 신경을 써야겠다. 네. 말하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통찰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님이 찌양이랑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있나 보구나. 보고 있어요. 찌양이랑 식사를 하시나요? 찌양이 틀어놓고 식사를 하시나 봐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네. 그렇구나. 저보다 찌양을 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가족 조각을 한번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님에게 우리 가족을 한번 이제 묘사해봐라라는 질문으로부터도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나. 또 비슷한 예가 네.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제 아이에게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거나 어떨 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나 하는 장면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이 그림에 아빠가 없네. 그러면 그 아빠가 없는 것이 이제 실제로 아빠가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좀 심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을 아이의 눈으로 묘사를 한다거나 네. 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낯설게 하기가 심리학이나 상담 장면에서 좀 이제 이렇게 접점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장면 본 것 같아요. 아이 보고 엄마를 그리라 그랬더니 엄마의 얼굴 중에 눈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아이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갈 때 바빠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이렇게 끝인사가 항상 이렇게 따뜻하지 못했던 점이 그림에서 눈동자가 없는 그림으로 눈을 마주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야, 그거 본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겠다.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오늘 예쁘게 그려줘 하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자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네. 바로 이 부분이네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내 스스로의 시각에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내가 아이에게 한 번도 눈을 마주치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으로 오니까 딱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낯설게 하기 기법이 가족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될까요?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까도 제가 평소에 말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가족 안에 많은 문제들이 가끔은 우리 가족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좀 말 안 듣는 중학생 아이만 좀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은 좀 편안스러워요. 그건 이제 그분 생각이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아를 가정 안에서 그거는 뭐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문제아를 통해서 좀 비난을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어떤 비난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평소에 말이 없었던 사람이 돌아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통해
모두가 맞다. 이게 문제가 요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겠구나. 우리 모두가 서로 관계가 조금 어떻게 어그러진 면도 있고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단절된 게 다른 쪽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다른 많은 면들이 있겠구나. 우리 가족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많은 상호작용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들이구나를 좀 이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면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엄한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불편한 진실은 덮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이라서 그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뭐 지금 그냥 문제 없이 그 가족의 구성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괜히 문제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건 좀 너무 기운가요? 이게 엉뚱한 생각일까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족 조각 기법이라는 것도 가족 치료의 한 부분, 가족 상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그 뒤에 어떤 통찰이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걱정과 기우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좀 덮게 하는 기능을 가끔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비단 가족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평소에 겪는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어떤 것들이 조금 요거는 내가 겪는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감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아마 내가 조금 약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았을까 어릴 때 이렇게 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뭐 원래 좀 우울감이 좀 있으니까 나는 항상 불안하니까 이런 습관이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손발이 묶이는 경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낯설게 하기 기법 설명 과정을 들어보니까 네. 과정을 설명 듣고 보니까 그게 어떤 상대가 있어서 가족 안에서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접근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혼자 할 수도 있을까요? 이 낯설게 하기를 가족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한테 또 이렇게 봐줘도 못하겠어. 그냥 나 혼자 이 상황을 조금 탈출하기 위해서 낯설게 하기를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하진 않았고 해보려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익숙한 생각, 내가 항상 해오던 습관적인 어떤 생각들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영어로 이제 should라고 하죠. 이 나의 should 사고들을 잘 인지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누구나 다 이런 건 그래야만 해. 그리고 분명 그럴 것이다 라고 같은 사고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죠. 네, 달리 표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분명 나한테 화를 낼 거야. 네, 우리 딸은 분명히 나랑 같이 밥을 먹기 싫어할 거야. 네, 혹은 나는 반드시 언제까지 이것을 끝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야. 이런 어떤 슈드의 사고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데 그런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그거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본다면 똑같이 얘기를 할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고들이 좀 어디서 왔을까? 좀 이렇게 낯설게 바라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늘 쓰던 변기를
예술 작품 전시관에서 만난 것처럼 음. 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맞는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사고의 과정들을 거쳐보면 충분히 스스로도 낯설게 하기를 좀 나의 마음 돌봄을 위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으면은 항상 그 질서와 구조를 지켜오던 기존의 그 일상에서 살짝 일탈할 수도 있는 합리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게 내가 지켜가야 되는 슈도라고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해왔는데 꼭 이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질서나 구조에서 살짝 나올 수 있는 자기 변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뭐 상담을 할 때도 보통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나를 막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거를 놓게 되면은 저는 뭔가 나태해질 것 같고 나락으로 갈 것 같고 이런 이제 결과 비슷한 어떤 걱정들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할까 말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상담하신다고요? 네네. 그 기분 좋은 일을 나한테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하실까 마실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냐 했더니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한테 그 기분 좋은 일을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그래도 상당히 겸손하신 교양 있는 네, 분이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드렸냐면은 제가 혹시 잘난 척이라고 느껴지면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갑자기 열심히 살던 사람에서 엄청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극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낯설게 하기는 한 발짝만 물러서는 겁니다. 한 발짝만 물러서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런 어떤 이제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이 시키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조가 문학이라든가 예술, 그림, 음악에서 있어 왔었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게 맞는 거야? 이 시각이 정확한 거야? 거기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늘 다른 사조가 생기고 그 사조가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의심이 또 다른 사조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해오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항상 예술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게 맞는 거야 한번 의심해보고 방향을 바꿔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술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역시 삶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단지 각도만 조금 틀어보는 거겠죠? 네, 박수를.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나 지금 얘기 잘했다고 지금 박수 받는 거야? 우리 박사님은 정말 어떤 저희가 반응을 해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런 칭찬의 자세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희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잘못했다는 얘기 항상 안 하셔요. 제가 지금 3번 살짝 부끄러웠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정아 씨가 했더니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했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박사님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가 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도 칭찬에 남발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도 이렇게 따끔할 땐 따끔한데 두 분의 오늘 진짜 특히 아까 제가 얘기 드릴 때에는 그런 이제 좋은 질문도 있었고 좀 지혜로운 말도 나눠주셔서 진심을 다해서 반응을 한 건데 저렇게 말씀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낯설게 하기 그거의 총 정리는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unlearning is the new learning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네. Unlearning is the new learning. 네. 와, 대박이다. 말장난을 쳐봤는데. 대박이다. 네, 어떻게 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좀 그것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중요한 어떤 태도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도 사실 나를 좀 낯설게 본다라는 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나 지금 내 자신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좀 낯설게 보는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장 가족 조각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해지네. 네. 그 낯설게 하기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낯설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있는데 갑자기 차갑게 대한다든가 뭐 이렇게 네. 제 삶을 낯설게 대한다. 그게 어떤 방식일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 설명 듣고 나니까 이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겠구나. 네, 라는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일부러 참 그 막히는 5번을 뚫고 네. 겨우겨우 맞춰주셨는데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수홍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